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술 초보, 보통 노베이스, 노베란 말 많이 하는데 논술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논술에 대해서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독창적인 나만의 견해를 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생각은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논술 쓰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말해 볼게요. 논술이 뭘까요? 논술하면 노는 논리란 뜻이에요. 술은 서술하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저는 한자 몰라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 이랬거든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면요, 레포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발표 수업을 준비한다든지 서로 토론한다든지 하면서 논리적으로 글을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학 가서 배울 성질의 것인데 논술로 미리 얘기한다는 건 그걸 연습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논술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논제와 제시문으로 구성돼요. 선생님, 논제는 뭡니까? 어려운 말이 있을 때는 한번 좀 풀어보는 겁니다. 논제는 쉽게 말하면 논술 문제의 줄임말, 이게 첫 번째 뜻. 또한 두 번째, 논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논제는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는 건지를 항상 담고 있어요. 요 시키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나만의 글쓰기 이런 게 아니라 대학 교수의 출제 의도에 따라 써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 글자 수, 일면 이게 500자 수라면 500자, 1000자 수라면 1000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가깝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은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수가 이런 의도로 냈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좋습니다. 논제. 그 다음, 제시문은요, 대주제, 보통 대주제를 주어서 표면적으로 딱 알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유추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표면에 딱 주는 데 반해서 고대는 그걸 유추해서 제시문 중에 알게끔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출제 의도와 관련된 대주제를 감춰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주제는 문제 안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별되고, 선생님, 윤문이에요. 뭐예요? 윤문은 윤기나게 문장으로 유명한 사람의 글을 갖고 와서 출제 의도에 맞게 조금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논술이 뭐냐?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보지 말고요, 항상 논술의 본질적인 취지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논제를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한 뒤 제시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정답의 요소를 찾고, 그러니까 독해력, 이해 분석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글 쓰는 시험이더라. 그래서 이해 분석력, 독해력이 중요하고요, 논증력이나 창의력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표현력 역시 엄청나게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 초짜, 논술 초보, 논술 노배인 경우 논술은 논제를 읽고 출제 의도에 맞는 정답의 요소를 찾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가볼까요? 그러면 제가 정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답, 그러니까 논술유형별 정답이 정해져 있다, 예스인 겁니다. 제가 5가지 유형을 소개할 텐데요, 일단 지우면서 이 5가지 유형의 정답의 요소를 정리해주면 좋겠고, 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대학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글 읽었니?
그글 어떤 취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해봐, 정리해봐. 그게 요약인 거예요. 네, 모든 요약은 핵심어 찾기, 하나 이상의 핵심을 중심으로 중심 논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글의 순서대로 쓰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글의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됐나? 요 약은 어떤 거다? 핵심어 찾기. 무슨 말 하려는 건가? 이런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비교든 비교대조든 대조든 대비든 쓰는 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교수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A 학자하고 B 학자가 같은 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알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기준점, 하나의 비교 포인트 혹은 둘 이상의 비교 포인트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학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해 분석력,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사고의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에 비판하라, 평가하라 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럼 비판은 뭐냐? 비판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정 주장이 그 단점, 그 약점, 그 한계, 그 오류,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인 거죠. 그럼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들을 찾아서인데 뇌피셜이 아닙니다.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제시문 속에서 찾거나 추론해서 쓰는 것이죠. 다음, 비슷한데 성격이 조금 다른 거예요. 평가하라. 보통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 여러분들 평가할 때 저 선생님 참 좋아, 저 선생님 나빠염 이러지 않나요? 그러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내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기준 제시문을 주겠죠. 가에 근거하면 가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나에 근거하면 나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해서 기준 제시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긍정적, 부정적, 비판적, 한계적 이런 요소를 찾아서 타당하게 써줘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논술의 A, B, C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라, 비교하라, 비판하거나 평가하라. 그 다음 조금 고급진 것, 고급스럽게 간다면요,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나 견해 제시를 내는데 질문, 선생님 나만의 독창적인 견해 내지 않는다면서. 자, 이때 독창적인은 제가 쓸 땐 이런 겁니다. 학생만의 특별한 생각 그런 건 없고요, 제시문의 근거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는 수치나 수치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월급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0% 올랐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GDP가 성장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혹은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반드시 제시문하고 연결되겠죠. 그 다음 견해 제시, 제시문에 근거한 분명한 주장이 있고요. 예를 들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근거라고 하는 건 역시 제시문 안에서 뽑아서 써야 되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논술 유형별 정답이 정해졌는데 요약은 핵심어 찾기,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이고, 비판은 단점이나 약점이나 한계나 오류, 평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게 왜 그런지, 통계 자료는 그야말로 숫자의 변화, 그 의미,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나의 찬성이나 반동 혹은 문제 해결에 대한 뜻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본다면 논술은 정답이 있다는 거고, 이런 유형별 정답의 요소를 독해에서 찾아내겠다,
이게 논술의 첫 걸음입니다. 잠깐 끊어갈게요.